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8번째 기업 앱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기업 앱티브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뭐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현대차 그룹하고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기업을, 새로 같이, 합작법인으로 설립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떤 모빌리티, 특히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율주행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여기 관련된 기술 개발 회사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는 이제 처음 출발은 이제 델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 12위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회사죠. 거기에서 이제 사업부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현재 오늘 이제 그 우량주 사전에 소개해드리는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기존에 이제 파워트레인 제조 부분이나 AS 부분을 떼서 델파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서 이제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구조들을 말하는데요. 그쪽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델파이 테크놀로지에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분사에서 나온 앱티브라는 회사,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주로 이제 전력 솔루션 관련돼서, 그러니까 파워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 이 전기차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변화, 구조적인 변화들로 보자면 앱티브 같은 경우에는 델파에서 잘 분할해서 분사해서 앱티브가 향후에 이제 미래 먹거리들,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들을 도입한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신호 및 전력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70%고 첨단 안전 이쪽 부분들이 한 30%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매출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ADAS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 보면 좀 골고루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0%, 아시아 태평양 30%, 유럽 3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쪽 관련된 비즈니스들, 특히 현대차가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에 상당히 많이 새롭게 투자하고 인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주가를 추이를 보면요, 그 1년 동안의 S&P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S&P가 이 정도 올랐는데, 앱티브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이상, 최근에 1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래 자동차의 기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주목들도 받고 있고, 또 실적들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또 주가가 레벨업 되는 이런 상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이라, 그러니까 미래 성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가가 조정을 받는 때들이 있어요. 이런 조정들은 상당히 심한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30%씩 주가가 빠지는 건데, 보통 이럴 때 사서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저평가됐을 때 조금 쌀 때 사는 게 그래도 이런 변화에 좀 잘 버티면서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이 기업의 기술적인 방향이란들이 매출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있어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런 이제 주가 등락이 있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계기랑 멘탈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분석을 좀 보면요. 올해 1분기까지 현재 최종 발표한 상황인데, 매출액은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와 비슷하고, 순이익은 5.2억 달러로 99% 줄었다고 나는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순이익이 왜 이렇게 줄었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021년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57억 달러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그러니까 그동안 매출액 이제 사업부들이 분할하고 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성장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델파이에서 분할했던 시점들이 201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분할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무제표나 이런 들은 요 다음부터 실제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매출액이 이렇게 급감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액이 많이 줄었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회복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20% 정도 성장하니까 상당히 고성장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순이익이 이렇게 뭐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는 지금 요 시점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산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급등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기준점인 시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치 이익이 안 난 것처럼 또는 이익이 매우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때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시면 2020년도 1분기에 갭 기준의 주당 순이익이 6.14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쪽 부분들 중에서 대부분 뭐 한 9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현대차 그룹하고 자율주행 합작 투자 완료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을 여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늘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일회성으로 딱 이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분석하실 때 한 4분기 정도는 덜어내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프를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졌겠죠. 파란색으로 요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요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구간들은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익이 줄었다, 뭐 급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게 분기별 차트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시면 요 시점에 지금 분기별로 요때 분기가 매출액이 최악이죠.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뭐 이익이 일시적으로 인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뭐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적자가 났던 거고요. 지금 다시 분기별 매출로 보면 최근에 이런 연도로 보면 벌써 기준들이 상당히 빨리 올라와서 예년치를 이미 다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 완료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 반영 이 두 가지 이슈가 여기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시적인 이익은 이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무너졌던 매출액들은 지금 회복되고 있어서 연간으로 보면 한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당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배당 부분은 보통 이 회사가 0.22달러에서 0.88달러 정도가 올해 예상이 되는데 시가 배당률로 보면 0.1%에서 0.5%예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매력도로 보면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 2.5점 돼요. 그러니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그냥 뭐 주니까 고마워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당금이 주로 이렇게 해서 주당 배당금이 오면 1달러 또는 0.8달러 왔다 갔다 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유독 데이터로 잡혀 있는 게 18달러니까 와 이때 무슨 폭탄 배당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닌 거라는 걸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일반 배당금으로는 1.16달러 했으니까 큰 차이가 아니에요. 2016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델파에서 분할되면서 분할에 따른 배당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18달러로 찍힌 거지 실제로 이걸 계속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FTV를 볼 때는 그냥 0.2달러에서 적을 때는 많을 때는 한 1달러 사이를 주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나중에 이익과 이런 이제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면 배당을 늘릴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차트들을 보실 때 갑자기 10년 동안 이런 차트를 봤는데 갑자기 한 해만 그렇다 그러면 그 해는 그냥 빼시면 돼요. 대부분이 일시적이거나 특별 배당을 했거나 폭탄 배당을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저걸 매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도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이 배당해서 2018년도에 투자하실 때 2017년도에 배당금을 기준으로 이만큼 주니까 내가 투자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볼 때는 정년뿐만 아니라 좀 긴 데이터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로 본 투자 매력 점수와 적정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투자 매력 점수 72점이고요. 성장성이 좀 낮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떨어졌다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 전체적인 매출액이 회복되면 수익 성장성도 조금 더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위 10%니까 우량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보면 최근 이제 1년 동안인데요. 여기가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때가 사이가 제일 좋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고 적정 주가 수준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이런 형태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기업은 향후 어떤 자동차의 미래와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 현재 가격으로 보면 조금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높아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그럴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는 거죠. 지금 우량주냐 그러면 그건 맞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은 조금 비싸니까 좀 조정받을 때 이런 기업들은 좋은 가격에 편입하면 미래의 어떤 자동차 기술의 성장이나 변화에 뭐 어떤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들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외의 뉴스나 또 이쪽 산업들은 워낙 급변하는 재료들도 많고 M&A들도 많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